자, 오늘은 확률 분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통계학 수업 시간에 좀 배웠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안 배우고 온 사람? 저 수업할 때. 다 배웠죠?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정규 분포. 통계수업 시간에.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우는 많은 분포들이 있어요. 이론 수업을 할 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통계학 시간에 뭐 t-테스트, 아노바 이런 거 했을 때 했던 게 밑에 있는 정규 분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 간단하게 이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에 쓰여요.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먼저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는 분포가 데이터가 형성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 거 있죠? 변수를 확률 값을 이용을 해서 그 변수가 나올 확률을 표로 정리한 거죠. 우리 다 옛날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 그러면 확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죠. 확률은 전체 값 중에 내가 원하는 개수의 값, 내가 원하는 개수, 이거를 우리가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해봤을 거예요. 동전을 던진다. 그래서 앞면의 수를 센다 그러면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뭐 앞면은 t, 뒷면은 앞면이 h, 뒷면이 t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확률 변수로 표시를 하면은 숫자로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이 숫자의 개수를 세 가지고 분포표를 만드는 거죠. 그게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에요. 특히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통계 분석 기법들은 대부분 다 수치형 자료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키, 몸무게, 뭐 시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쓰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를 가정해서 뒤에는 이제 다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를 가지는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때 쓰이는 게 이항 분포, 뭐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 우리 다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어떻게 SPSS, R를 이용을 해서 하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산확률 분포는 이렇게 값이 딱딱 끊어지는 값들을 가질 때가 이산확률 변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률 분포는 도수 분포표의 퍼센테이지로 다 정리되는 게 이게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통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체수를 다 세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포표가 나온다. 그랬죠? 연속 확률 분포는 값이 이렇게 연속적인 수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값을 하나를 갖는 게 아니고 값이 여러 개니까, 값이 그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연속 변수로 값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응? 다 까먹었구나 또. 이게 막대 그래프고요. 요게 히스토그램. 그죠? 연속 확률 분포는 히스토그램이고,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은 막대 그래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몸무게 범위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값들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데이터를 안 세도 특정하게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은 이러한 분포를 가정하고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분포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산확률 분포 종류에는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는 지수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는데 거의 우리가 많이 사용은 안 하니까 하고요. 우리 포화성 분포하고 지수 분포는 역외관계라고 얘기했죠? 그죠?
포화성 분포는 일정 시간 내에 객체가 몇 번 발생하느냐가 포화성 분포고요. 지수 분포는 하나에서 하나까지 걸리는 요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랑은 같은 수인데 역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정규 분포죠. 수치. 그죠? 수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니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틱테스트, 아노바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배웠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을 때, 그죠? 하나 또는 나머지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그랬고요. 이 베르누이 시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검사할 때 불량품하고 정상품 이렇게 구분할 때 불량품이 몇 % 나올 건가 뭐 이런 걸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제 베르누이 시행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을 때 그러니까 딱 우리가 조건이 두 가지뿐이 없는 거죠. 그런 조건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몇 %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이 나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말은 그냥 성공 실패 이렇게 두 번만 존재한다 이거고요. 그때 성공 확률은 파이고요.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은 1-파이인데 파이는 전체 개수분의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분의 성공이 몇 회 일어났느냐 얘가 파이고요. 반대로 우리는 두 가지뿐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가 실패 확률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총 100개의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가 불량률이다. 불량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5니까 불량률은 5%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상품은 어떻게 돼요? 95%가 되죠? 이런 개념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자, 이런 시행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을 우리가 알았을 때, 만약에 제품을 1000개 한다. 1000개 했을 때 불량률이 3% 나올 확률 또는 7% 나올 확률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포를 가정해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거와 그 나머지 거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분산은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포들이 이런 베르누이 시행이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바뀔까 이거예요. 자, 성공률이 파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시행했을 때 확률 분포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니면 여자 두 가지뿐이 없죠. 남자애 아니면 여자애, 남 아니면 여자 두 가지뿐이 없어요. 자, 그런데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이걸 우리가 성공 확률이라 그럽니다. 성공 확률.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확률. 남자, 여자 반반 나올 수 있죠? 2분의 1이죠, 항상. 특별한 경우는 2분의 1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불량률은 정상품이 더 많죠, 불량률보다는. 그래서 그때는 5%, 1%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성공률이라는 건 딱 무조건 2분의 1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공률을 우리가 알 경우에 그 성공률을 기반으로 해서 n번 반복했을 때의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자, 여자를 우리가 아기를 출산한다 그랬을 때 남자, 여자 2분의 1 확률로 계속 낳죠? 첫 번째가 남자, 여자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두 번째 남자, 여자일 확률도 2분의 1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번 낳을 때마다 확률은 2분의 1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만약에 자식이 3명이다. 그랬을 때 남자애가 2명일 확률.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아니면 여자애가 2명일 확률. 아니면 전부 다 딸일 확률. 전부 다 아들일 확률. 그죠? 이런 거는 2분의 1 곱하기 여러 개 막 복잡하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경우가 그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학자들이 그런 분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포를. 그래서 우리가 성공률을 알면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했는지만 알면 그 중에 남자가 2명일 확률, 여자가 1명일 확률 또는 모두 여자일 확률을
우리가 이런 분포나 이런 분포에 의해서 확률값을 자동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요? yes와 no 이렇게 0 아니면 1 두 가지 경우가 무한히 반복될 때 계속 반복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대값은 n파입니다. 만약에 성공률이 0.5다. 0.05다. 그럴 때 n번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만 두 번 반복하면 2 곱하기 0.05가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줄어들죠?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확률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게 확률값을 이렇게 계산해 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은 x가 2일 확률. 제가 이거 문제를 설명을 안 해줬는데 자, 식당에서 우리가 폴춘 쿠키 알죠? 다 예제를 제가 계속 몇 번 드렸어요. 그죠? 폴춘 쿠키를 봤는데 총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90개가 폴춘 쿠키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나머지 10개가 꽝이에요. 그러면 성공률이 당연히 100분의 90이니까 90%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개만 넣어요. 그러면 60%가 되는 거고 뭐 40개 넣어요. 그럼 40%가 되는 거고. 행운권은 당첨 확률이 오히려 낮죠. 뭐 100개 중에 행운권은 10개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번호를. 그죠? 그런 것처럼 요거는 내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90% 이상 보통 많이 하죠. 거의 100% 수준으로 하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3명의 손님이 왔을 때 그중에 3명 모두 못 받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1명만 받을 확률, 또는 2명 받을 확률, 또는 2명 이하 받을 확률, 뭐 여러 개 다양하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첫 번째가 성공, 실패. 두 번째도 받을 성공, 실패. 세 번째도 받을 성공, 실패. 그러면 하나, 2명, 3명 모두 다 받을 확률입니다. 그게 0.729%라는 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을 확률은 얘도 있지만 그 밑에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걸 모아두는 거죠. 얘랑은 2개 받을 확률이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해서 0부터 3까지 숫자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골고루 분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표를 만들어 놨죠. 이게 이항분포표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통계학에서. 그런데 요즘은 일일이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엑셀을 이용하거나 요즘은 함수 기법이 좋으니까 엑셀을 이용하거나 R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분포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값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기대값은 성공률이 0.9니까 3번 시행하죠. 그러면 평균이에요.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이에요. 그죠? 평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3명이 왔을 경우에 그 중에 2.7명은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2.7명. 그죠? 자, 얘는 평균이고요. 이 평균 말고 그러면 2명 받을 확률, 1명 받을 확률, 3명 받을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해 줄 필요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확률 분포라는 개념입니다.